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의사항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교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학교 홈페이지와 EBS 온라인 클래스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공부할 내용은 5단원 생식과 유전, 그 첫 번째 중단원 생식과 발생 중 수정되어 개체가 되기까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을 품은 어미새가 왼쪽 그림에 나와 있고요. 알에서 깨어나온 어린 새의 모습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어미새가 품은 알이 어떻게 어린 새가 되는지, 어린 새가 되기까지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세포잖아요. 그 하나의 세포가 어린 새의 기관을 갖춰서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선생님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정자와 난자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습니다. 생식세포가 이게 생식세포죠. 앞에서 우리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생식세포는 모세포에 비해서 염색체 수가 절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염색체 수는 정자도 N, 난자도 N이죠. 사람의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자는 아래 그림에 보시다시피 머리와 꼬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머리 안에는 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전 물질을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꼬리가 있어서 운동성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두 번째, 자, 난자는 이에 비해서 이 난자는 많은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서 보통 세포보다도 큽니다. 정자보다도 크고 일반 보통 동물 세포에 비해서도 크고요. 안에 핵이 있어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자보다 크고 보시다시피 편모나 꼬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 모습이 나와 있네요. 자, 선생님이 아까 사람의 생식세포는 정자와 난자라고 했거든요. 이런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우리는 앞으로 수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세포를 앞으로 우리는 수정란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과정을 수정이라 하고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세포가 되는 것을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자와 난자가 결합했으니까 염색체 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수정란은 체세포하고 똑같이 염색체 수가 2N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개념이 어렵습니다. 자,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념 정의를 해볼게요. 위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하나의 세포를 수정란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정란이 어린 개체가 되는 이 전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 발생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 되었고 수정란이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되는 이 과정 전체를 우리는 발생이라고 불러요. 발생의 정의 어렵습니다. 발생이란 수정란으로부터 어린 개체로 되기까지의 이 전 과정을 우리는 발생이라 부릅니다. 자, 발생 중에 한 일부분이 난할인데요. 자, 난할이 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었잖아요.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쭉 해서 이런 모습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난할이라 부르고, 이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 과정이라고 불러요.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난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선생님, 발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발생의 한 일부분이 난할이 됩니다. 수정란이 초기에 세포 분열하는 과정을 난할이라 부르고, 이 난할 과정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기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이 발달되면 개체가 되는 거니까 전체 발생 과정 중에 한 일부분이 난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난할의 정확한 정의는 수정란이 초기에 하는 세포 분열 과정을 난할이라고 부릅니다. 자, 난할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이 수정란이 이 친구는 체세포 분열의 한 일종이에요. 체세포 분열이 뭔가요? 네, 모세포가 딸세포가 될 때 염색체수가 똑같은 거죠. 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한 번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딸세포가 나오고요. 두 개의 딸세포가 각각 또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4개의 딸세포가 나오고요. 4개의 딸세포가 또 각각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8개의 세포가 나오고 또 16개, 32개 나오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세포 분열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서 세포수는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2개, 4개, 8개, 16개, 32개가 되니까요. 이런 난할 과정은 선생님이 염색체수가 보존되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거든요. 체세포 분열이지만 뭐가 없냐면 간기가 없어요. 자, 간기가 없으면 딸세포가 모세포처럼 크기가 커지는 시기가 없거든요. 그냥 세포가 계속 쪼개져서 작아질 뿐 크기는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난할 과정이 진행되면 각각의 세포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세포 크기가 이렇게 컸지만 나중에 이렇게 세포 크기 작아졌어요. 수만 커지고요. 크기는 굉장히 작아진, 하나의 크기는 굉장히 작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난할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 포배를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난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세포수가 굉장히 많아진 이 상태를 상실배라고 하고, 이 세포가 가장자리로 모여서 여기 빈 공간이 생기는 그 경우를 포배라고 불러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착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 후에 5에서 7일이 지나게 되면 난할로 세포수가 많아진 이 포배가 생기게 되고요. 이 포배가 자궁 내막에 묻히는 현상입니다. 자궁 내막에 묻히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불러요.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상이란 수정 후 5에서 7일 지나면 포배가 형성되는데, 이 포배가 자궁 내막 속으로 파묻히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불립니다. 이때부터 임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정에서 착상까지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여성의 생식기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난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는 수란관이라고 불러요. 명칭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여기가 자궁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자궁 내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하나 선생님과 개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난소에서 이렇게 난자가 배출되게 되는데요. 이 배출되는 과정을 우리는 배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가 배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자가 여성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쯤에서 둘이 만나게 돼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을 우리는 수정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난자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수정란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정란은 세포분열, 체세포분열을 시작한다라고 했죠. 이 과정을 우리는 난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난할이 일어나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포배기가 오게 된다라고 했죠. 자, 그 포배라고 하는 것은 수정 후에 5에서 7일이 지나게 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속이 빈 공 모양의 세포 덩어리가 됩니다. 여기 지금 빈 공간 보이나요? 네, 이런 수정란을 우리는 포배라고 불러요. 자, 포배가 일어나면, 포배가 생기게 되면 이 포배는 자궁 내벽에 파묻히게 되는데 요거를 착상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우리 착상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배란이 일어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면 더 이상 난자가 아니라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시작하게 되면 그 시기를 우리는 난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그 난할 결과 수정란 안에 이렇게 속이 빈 공 모양인 포배가 형성된다라고 했고요. 이 포배기에 이제 자궁 내벽에 도달하면 내막으로 파묻히게 되는 착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착상이 되면 여기가 지금 여성의 자궁 내막이거든요. 착상이 되면 태아와 모체를 연결하는 이 태반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태반, 이게 태반입니다. 태반이 형성이 되고 이 태아는 이 태반을 통해서 물질 교환을 해요. 어떤 물질 교환을 하냐면 엄마로부터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요. 거기서 이제 본인이 세포 호흡 결과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모체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모체로 내보내는 물질 교환이 자궁 내막에 발달한 태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아의 발달 및 출산 한번 볼게요. 수정이 된 날로부터입니다. 아이들이 착상이 된 날로부터라고 착각을 하는데 수정이 된 날로부터 약 266일 동안 이런 발생 과정이 뭐라고 했나요? 수정란으로부터 개체가 되는 과정이죠. 266일 동안 이제 발생 과정을 거친 이런 태아는 출산 과정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266일 기억하시고요. 이는 수정된 날로부터 266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발생 과정이에요. 자, 난소로부터 뭐가 일어나야 되나요? 네, 난자가 난소로부터 배출이 되는 걸 선생님이 배란이라고 했습니다. 자, 배란이 일어나고 그 배란 후 이제 정자와 만나면 수정이 되고요. 더 이상 난자라 부르지 않고 수정란이라고 부르죠. 네, 그 수정란은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뭐라고 했나요? 난할이라고 했습니다. 난할 과정을 거쳐서 포배기가 되면 그 포배기가 자궁 내막에 파묻히게 되고 착상이 일어나고요. 착상이 되면 이제 드디어 자궁 내막에 태반이 형성되면서 태아와 모체 간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죠. 그리고 수정된 지 266일 동안 태아는 엄마 몸속에서 발달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출산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발생과 난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가 되기는 전 과정을 발생이라고 했고 난할은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입니다. 즉 난할이라고 하는 개념은 발생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아래쪽에 이 개념이 난할이네요. 수정란의 발생 초기 세포 분열이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된 모습이 수정란에서 포배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세포 2개,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상실배를 지나 포배가 됩니다. 자, 이런 난할의 특징은 체세포 분열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염색체수가 변화가 없습니다. 수정란 하나와 여기 있는 포배의 세포 하나는 똑같이 염색체수가 같아요.
그 다음에 간기가 없어 생장기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세포 수는 많아지지만 세포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했고요. 2, 4, 8, 16, 32 분열 속도 굉장히 빠르다고 했습니다. 전체 크기는 수정란과 비슷합니다. 간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세포 수는 커지고 세포 한 개 크기는 작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한 내용이 사람의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이고요. 사람의 발생 과정을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난자가 배란되어서 수정이 되면 수정된 이후로 난할이 일어나고 포배기가 되면 착상을 하고요. 착상이 된 순간 태반이 형성되고 태아는 엄마 몸속에서 발달을 하고 수정된 후 266일 이후에 출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교과서 스스로 점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후 수정란 크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 과정을 뭐라고 하나요? 네, 난할이라고 부르죠. 태아는 모체와 연결된 무엇을 통해 영양소와 산소를 얻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할까요? 태반입니다. 자, 임신 기간 동안 약물을 조심하고 음주와 흡연을 삼가해야 하는 까닭을 발생 과정과 관련지어 설명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답을 먹었습니다. 사람의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면 8주까지는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관이 발달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8주가. 그러므로 이때 음주, 흡연,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적은 양으로도 기억 유발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주의해야 합니다. 즉 사람의 발생 과정에서 기관이 형성되고 기관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음주나 흡연, 약물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학습지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자, 학습지 여러분들은 48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48쪽 1번 그림은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뭐라 하나요? 난할이라고 한다고 했죠? 1번은 맞네요. 2번 빠른 속도로 진행되나요? 네, 맞습니다. 한 번 분열되면 2개가 되고요. 2번 분열되면 4개가 되고 4번 분열되면 이렇게 또 뭐 16개, 32개로 되니까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라고 했고요. 수정란의 전체 크기는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딸세포가 엄마세포처럼 커지는 시기가 없습니다. 난할 과정에서는. 4번 세포 분열이 진행될수록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작아졌나요? 네, 작아집니다. 세포 분열이 진행될수록 세포 한 개의 염색체 수는 어때요? 증가하지 않고 똑같이 체세포 분열이니까 일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사람의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사람의 발생이 뭐라고 했나요? 정의가 수정란에서 개체가 만들어진 전 과정을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1번 맞고요. 태아는 태반을 통해 모체와 물질 교환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자, 발생 과정 보세요.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이 되고 그 정자와 만나는 수정이 일어나면 난할 과정을 거쳐 포배가 되고 포배가 일어나면 착상이 자궁 내막에 착상이 된다고 했죠. 착상 후에 태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3번은 틀렸네요. 과정이. 자, 4번 태아는 수정된 지입니다. 수정된 지 약 266일 후에 모체의 몸 밖으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수정란이 일주일, 즉 5에서 7일이라고 했죠. 일주일 후에 자궁 내벽에 달라붙는 현상, 뭐라고 부르나요? 착상이라 부릅니다. 5번도 맞네요.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